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문제 22년 4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문제가 이때가 역대급으로 소방학개론 평균이 낮았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것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 풀 때 이런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원성이 잦았던 시험이에요. 학개론 시험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냐라고 해가지고 그때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출제에 의한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뭐 다 풀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여기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화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래요. 이게 그때는요 여러분들 화재조사라는 게 보고규정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기본법에도 들어가 있었던 시기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요 내용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세요. 원인조사에 이 조사가 들어갔었거든요. 소방이나 방화시설 조사.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구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엔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거기 갔을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거였다. 포함된다. 그죠? 1번. 자, 요거는 지금도 있으니까 요거 맞는 보기로 위주로 보시면 돼요. 화재조사는 공무원이 인지하는 즉시 실시하죠. 강제성 있고 프리즘식 여러 가지 방면. 화재조사 시 건축구조물 화재의 소실 정도는 입체 면적, 그죠?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 전소라던가 부분소 또는 반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답으로 그냥 옳은 보기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 거 4번이다 라고 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는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뉴얼이라는 걸 작성한다 그랬어요. 그 매뉴얼에 대해 지금 물어본 건데 무슨 매뉴얼이에요? 이게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죠.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그죠? 그리고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이걸 딱 보니까 얘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 문제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가 있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불이 붙는 거다. 자, 여기는 액체 쪽이고 여긴 기체 쪽이다. 근데 우리 뭐만 본다? 기체 쪽만 본다. 기체 쪽만. 맞죠? 그래서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에 그죠? 뭐가 들어갔을 때 그 가연물의 농도 범위가 들어갔을 때 불이 붙는 거죠. 이 안에서.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얘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요 포화진기압선도라고 해가지고 포화진기압선이라는 게 있고 액체와 기체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A 온도 기준에 가보면 요 하한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얘 이름이 뭐예요? 인화점. 오른쪽에 뭐 있어요? 연소점. 연소점은 잘 표현을 안 하지만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발화점 있죠. 그래서 여기 발화점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고 여기 중간 딱 끊어가지고 뭐 있었어요? 여기. 최고 연소 속도를 나타내는 농도다라고 해서 CST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1번. 외부 에너지에 의해 발화되기 시작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물적 조건. 자, 물적 조건은 뭐예요? 농도 조건이죠, 지금. 농도 조건. 만족해야죠? 하한계 얘기하는 거지. 에너지 조건. 요건 온도 조건이죠. 결국 무슨 점? 인화점. 이게 만나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이다. 맞죠? 화학양론 조성비에서의 최저 연소 온도이다. 근데 화학양론 조성비는 얘를 딱 절반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서 얘를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하는데 화학양론 조성비는 인화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죠?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결국 열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맞죠? 그래서 지금 갔을 때 우리는 옳지 않은 걸 찾아내라고 했을 때 3번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뭐 지금 보면 저걸 왜 못 풀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자,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A는 계구부 면적, H는 계구부의 높이다. 자, 그런데 가혹도는 두 개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화재 강도는 최고 온도. 화재 하중은 지속시간. 또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떤 가연물의
양이다라고 얘기하죠.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지속시간은 화재 가혹도를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인자값이죠. 그리고 환기 요소는 결국은 얘의 양이죠. 그럼 가혹도에 영향을 주죠. 그죠? 왜냐면 얘가 달라짐에 따라 온도도 올라갈 수 있고. 맞죠? 또 이제 뭐 지속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가혹도는 화재실이나 구획에 단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왜 안 받아요, 여러분들? 받지. 맞습니까? 그래서 화재 가혹도에 갔을 때 이 단열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내부실의 열의 축적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럼 가혹도는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게 되겠죠. 5번. 메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로 오른 것은 자, MOC. 그럼 MOC는 우리 어떻게 한다? MOC 어떻게 구해요? 연소 하한계 필요한 산소 농도를 곱하죠. 그때 이렇게 상한계와 이 두 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멘트가 두 번 들어갔는데 한 번만 줬었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두 번 들어간 것 같아. 상한계를 37%로 줬고 상하한폭을 30%로 줬죠. 그럼 하한계는 몇 프로라는 거야? 7%. 그리고 메틸알코올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산소 몰수가 1.5몰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두 개 곱해서 10.5% 나오는 문제였죠. 맞나요? 그래서 메틸알코올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한번 보시면 좋다. 자, 6번.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세틸렌이나 산화에틸렌. 자, 이거 대표적인 분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 맞죠? 그래서 끝났어요. 자, 2번 보십시오. 상온에서 탱크가 저장된 중유가 유출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셨을 때, 상온이라는 것 자체도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아셨죠? 그리고 중유가 유출이 됐을 때가 아니고 보통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스가 들어가 있죠. 가스. 기름보다는 가스. 가연성 가스죠. 가연성 가스.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유출이 됐을 때 또는 뭐 액화가스도 마찬가지고 유출이 됐을 때 자유공간에서 증기훈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치? 자, 밀폐 공간에서 조연성 가스는 산소잖아요. 산소가 어떻게 폭발 범위를 형성을 합니까? 가연성 가스여야지. 그치? 다량의 고온 물질이 물속에 투입됐을 때 물의 갑작스런 상변화에 의한 폭발. 자, 얘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수증기 폭발이라고 얘기하죠. 반응 폭주는 걷잡을 수 없이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폭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응 폭주가 아니고 얘는 뭐에 대한 폭발이다? 수증기 폭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7번. 가연물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탄화칼슘 안 되죠. 아세톤, 알코올 영포 끝났네요. 나트륨 안 되죠. 마그네슘 가스계 안 되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나머지는 다 건조사로 꺼야 되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다 건조사로 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몇 번으로?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때 당시에 뭐 7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아까가 보면 그 그림 문제 정도. 그림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인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 얘네 자체는 불연성인데 뒤에 가보면 이런 말들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2번. 삼류 위험물 중 황리는 가축마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황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어디에 보관한다? 물속에 보관한다. 물속. 그 이유가 뭐예요?
산소와 접촉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연물과 접촉보다는 우리가 공기와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산소가 발생한다기보다 여기에서 독성 가스가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포스핀 가스라는 게 나와요. 포스핀 가스. 3번. 사류 위험물 중 일석이류는 인화점이나 항한계가 낮아 조그만 양에 의해서도 불이 붙는다. 맞죠? 자, 다음 오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은 공기 중에 누출이 되면, 그죠? 또는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의 위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발화의 위험이 있어요. 내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분과 접촉하면이 아니고, 얘는 수분과 접촉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오류 위험물은 뭐가 가능하다? 주수가 가능하다. 됐나요? 이런 문제는 원래 나왔던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처음 나왔을 때, 제 입장에서는 왜 이걸 못 풀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약간 설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기동 방식의 펌프가 수원의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대요. 물이 여기 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아 올리는 무슨 식이야, 이거는? 무슨 식이야? 흡입식. 맞습니까? 자, 이렇게 흡입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옥내수화전 설비의 구성 요소를 다 고르래요. 여러분들 기억번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압력 챔버죠. 압력 챔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릴리프 밸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리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지금. 제어반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이거 날리고. 자, 여기 봤을 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솔레노이드 밸브는 압력 우리가 옥내수화전에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솔레노이드 밸브가 달리는 게 우리가 뒤쪽에 갔을 때 이제 준비작동 밸브. 맞습니까? 또는 이제 일제살수.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비조리 판넬이 달리는 곳에 달리는데 여기엔 우리가 따로 없다. 리얼 잘못됐죠. 그러면 바로 4번으로 가져갈 수 있죠. 물올림 장치는 이런 흡입식일 때만 설치하고요. 얘가 만일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수조가 위에 있고 찍어내리 누르는 구조다. 얘를 우리가 무슨 식? 압입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압입식일 때는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셨습니까?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올림 장치 그럼 왜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측에 물을 항시 공급해주기 위해서 설치한다라는 것까지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10번. 재난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 대비단계 관리사항을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그럼 대비만 고르는 거니까 이 니은하고 디귿이 다 무슨 단계냐면 예방 단계입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다 예방 단계고,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여기가 다 무슨 단계다? 대비. 그래서 기억하고 보다 리을이다. 기억하고 리을. 여기 있죠.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냐 또는 대비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11번. 위험물과 물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가보면 탄화 알루미늄이 나오는데 요거 뭐 나온다 그랬어요? 얘가 나오죠? 맞습니까? 인화칼슘 포스핀, 수소와 금속이네요. 수소, 에틸 알루미늄, 에테인. 하실 수 있죠? 네. 다음. 자, 이 문제가 학생들이 그때 어려웠대요. 요거 12번. 12번이 학생들이 풀었을 때, 이 문제가 뭐야? 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면 시험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멘붕이 많이 왔대. 학생들이 이 당시에. 근데 우리 이거 풀어봤죠. 800도 1기압에서 황 1kg이 공기 중에 완전 연소됐을 때 이산화황의 발생량은 그랬어요. 그럼 황은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황이 나와요. 근데 얘가 이제 32. O2 32는 64가 나오는데 얘와 얘가 B가 몇 대 몇이다 그래서 1대 2다. 그러니까 황이 1kg이 들어갔다라는 건 최종 발생하는 SO2가 2kg가 나온다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무게 W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게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무게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최적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내가 얘가 나와 있고 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가스 최적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MP분의 RT. 맞나요? 그럼 황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킬로? 2킬로죠. 그리고 이건 외워야죠. 0.08이고 온도가 273에 800. 그리고 분자량은 64였죠. 아까 SO2니까. 그죠? 그리고 압력은 1기압.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푸는데 시간이 한없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약분해서 하더라도 1, 32, 16, 0.041. 그죠? 그리고 이게 800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1073 곱하기 0.041을 해서 걔를 또 16으로 나눠주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2개 곱해서 앞으로 3개 가서 여러분들이 또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 뭐 예를 들어 여기 1073에 41이다라고 하면은 3, 7, 0, 1, 2, 1. 그죠? 1 올라가고 7, 4, 28. 2, 4, 3, 9, 9, 3, 4. 맞습니까? 자, 근데 0.08이 소수점 3개 있죠? 43.993이네. 그럼 이걸 16으로 나눠주는 거야, 16.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대략 얘가 몇 정도 나오냐면 2.75. 야,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때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떻게 됐다? 멘붕이 왔다. 멘붕이 왔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만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넘겨야 돼요, 일단. 아셨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넘겨야 돼. 자, 식을 알고 있어도 이 정도 여러분들 시간이 걸려요. 맞나요? 근데 식을 모르면 이 식에 대입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이건 맨날 했던 거죠. 중진류 화재시 무상주수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냉각, 질식, 유화 이런 것들. 유화, 타격, 부촉매 이런 거 아니죠. 타격. 왜냐하면 무상주수라는 건 타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상주수는 얇게만 뿌리는 거지. 그치? 그럼 얇게만 뿌리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된다? 얇게 나가고 걔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세게 때리는 것보다는 약간 질식이나 냉각을 약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14번. 분산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결국은 통합관리 방식에 대한 걸 고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에 가보면 요게 뭐에 대한 거다?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표로 다 정리해놨죠. 그죠? 15번.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워하긴 했어요. 그때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워했고 요 문제도 헷갈리거든.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열, 연소열, 비점이 작거나 낮을수록 위험하다. 자, 비열 작을수록 위험하죠. 비점 작을수록 위험하죠. 낮을수록 위험하죠. 연소열은 클수록 위험하지. 연소시 나오는 열이. 그죠? 증발열 작을수록 위험하죠. 연소열 클수록 위험하죠. 연소속도 빠를수록 위험하죠. 잘못된 거예요, 지금. 표면 장력 인하점 낮을수록 발화점 낮을수록 위험하죠. 오케이. 비점 압력 융점 비중 낮을수록 압력 클수록 융점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모든 걸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치?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지문을 읽다가 이미 여기서 멘붕이 왔는데 여기서 멘붕이 왔는데 이런 것들이 길게 나오다 보니까 당황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14번도 헷갈려.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지금은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니까 쉽게 풀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16번 가보면 기체상 연료가 나오는 노즐에서 연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래. 자, 역화는 연료의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빠를 때 안쪽에서 타들어가. 오케이. 원래 배웠던 거니까. 선화는 불꽃이 연료 노즐 위에 들뜨는 현상이다. 기체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느릴 때. 서로 반대죠. 황염은 CST에서 산소량이 적을 때, 공기량이 적을 때. 오케이.
이 문제가, 이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거라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맨날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리을에서 난류인 경우 화염 높이는 왠지 이게 비례할 것 같거든. 맞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난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속도에 비례하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일정하다. 특이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들 학생들이 기술사 서적이나 이런 걸 뒤져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학생들이 막 관리사나 좀 높은 고위 자격증 소방 쪽에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강사들도 그런 거 끌고 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이때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요. 이게 잘못된 건데, 이 이후에 그래서 23년, 24년에도 혹시 시험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너무 쉽고 평이하게 나왔어. 23, 24는 또. 그죠? 한 번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 확. 그래서 이게 3번으로 찍어야 되는데 4번으로 찍은 친구들도 있고. 승률 때는 이게 늘어나죠. 분출 속도에 비례해서. 그죠? 그러다가 천이구역이라는 걸 거쳐서 난류 시에는 일정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전항 답이 됐던 어떻게 보면은 유형입니다. 17번도. 화재조사, 그죠? 피해조사 산정 기준 중 동일 소방 대상물로 한 건 화재로 취급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 곳에서 발생했다. 이거는 당연히 한 건이지. 근데 이런 멘트가 없어요. 기준에. 한 곳에서 발생했다라는 멘트가. 누전점이 다른 두 개소 이상에서 발생했다? 그럼 이 누전점이 다른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누전점이 같은 두 개소. 맞습니까? 그랬을 때 한 건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2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때 답이 2번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진, 낙뢰 등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한 여러 화재. 이거 다발화재는 원래 있죠. 한 건으로 보는 거. 4번, 동일범에 의한 방화 또는 불장난으로 두 개소 이상에서, 이게 원래 같은 건물에서 발생했을 때 걔를 이제 별건으로 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보면 두 개소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2번, 4번이 그때 발표가 됐었어. 2번으로 찍은 친구들도 있었고 4번으로 찍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확실하게 틀린 게 여기 있어서 처음에 발표가 2번으로 됐다가 4번 이 내용도 여러분들 없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별건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없다고 여러분들. 우린 뭐밖에 없어요. 한 건밖에 없어 가면. 별건. 우리 별건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 여러분들. 통일대상물에서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했으면 건물에서 났지만 같은 건물에서 났지만 얘는 뭐로 보겠다? 별건으로 보겠다. 이 말밖에 없잖아요. 이런 멘트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해서 전항답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항답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래 시험에. 응? 원래 전항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고 한론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항답을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시험이 의외로 이런 게 좀 많아요. 의외로 좀 이런 게 많습니다. 18번.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갖춰야 되는 거 여기 3번에 가보면 얘는 길수록 좋은 게 아니고 짧아야죠. 이게 뭐예요? ALT요. 맞잖아 여러분들. ALT는 작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독성이 적을수록 좋다.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좋다. 오존층 파괴에 끼치는 영향도 적을수록 좋다. 그죠? 19번. 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화단백포 및 수성막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화단백포라던가 수성막포는 뭐가 좋아요? 얘가 좋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밑에서 뿌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번.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친수성이므로 그죠? 근데 얘는 유동성과 거기 가보면 내유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불소를 함유하고 있지도 않고 얘 불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합성 계면활성제포를 만들 때 탄화수소계 계면활성제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탄화수소계 계면활성제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친수성이고 유동성과 내유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얘가 떨어지죠. 유동성은 좋아요. 유동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 가보면 제가 얘도 좋다라고 이게 하면서 제가 잘못 넣었나 봐. 유동성은 좋아요. 근데 뭐가 떨어져요? 얘가 떨어집니다.
담배포는 유동성은 좋으나 내화성은 나쁘다. 반대로 됐죠. 얘는 유동성이 나빠요. 내화성이 좋죠. 그죠? 알코올형 포 사용 시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면 소화 능력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리고 알코올형 포 같은 경우는 뭐 비누화를 얘기하는 책도 있지만 일단 비누화는 저는 제 개인적인 제 이론책에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넣어놨지만 저는 분말 소화약제 쪽만 이제 일종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갔을 때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면 소화 능력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 분말 쪽에서 우리가 비누화를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단 1번으로 그냥 밥 찍고 그냥 넘어가면 돼.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하면. 20번. 이산화탄소 소화살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동용 가스는 압력 스위치면 자 이거는 기동용 가스 역할을 아셔야죠. 기동용 가스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압력 스위치와 자동 폐쇄 장치를 작동시키는 애는 누구냐면 기동용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저장용기죠. 나머지는 제가 맞는 보기로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때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좀 쉬워요. 21, 20, 19, 18 여기가 소방학개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보시면 알 거야. 앞에 거보다 훨씬 풀기가 쉬워요. 아셨죠? 그래서 21년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21년도 4월 3일 문제. 공채 기출 문제죠. 그죠?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 20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꼭 혼자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나하고 푸는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내용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또 내가 모자란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아셨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자고요.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됐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21년도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